SC 계약을 많이 한 머스크나 합박은 소송률이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소송률이 너무 들락날락거리니까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소송률을 못 채워가지고 나중에 고정비 커버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우리가 미주 항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HMM 매각을 그동안에 이제 추진하다가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결국은 지난번에 하림그룹이 인수하려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안 됐는데 향후 HMM 매각의 그 방향성이랄까 또 적합한 인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정부 특히 해진공 그 김양수 사장도 인터뷰를 그렇게 하셨던데, 이제 당분간은 이제 정부가 현 상태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제 하나로 넘어갈 때 좀 사회이사로 있었습니다만은 민영화한다 어디 넘어간다 이럴 때는 이게 영업이 잘 안 돼요. 좀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현재 또 영업이 또 잘 되는 또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 같은 걸 좀 이제 못 느낄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HMM이나 또 우리 전기선 외 원양 전기선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 HMM이 규모가 너무 작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대만 이제 양민, 에버그린 그리고 와나이 합치면 350만 TU더라고요. 네. 우리보다도 3.5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보다도 경제 규모가 큰데 대만이 우리보다 3.5배고 일본도 250만 TU, 2.5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HMM도 되게 키우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이 제자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0만 TU는 빨리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본이 잉여금이 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좀 후견을 하니까 이제 강하게 빨리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좀 이제 볼륨을 더 늘려가지고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때 좀 민영화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민영화 할 때 우리가 대우조선도 그랬거든요. 산업은행이 한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체가 많지 않습니까? HMM에 193, 4, 5, 6, 7 남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197회분이 이제 1억 7,600만 주더라고요. 근데 요것은 아마도 지분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매각을 하더라도 이제 민영화 시킬 때 이제 연구체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주식을 좀 매각하겠지만 적어도 197회분은 그냥 이제 가지고 자기 지분이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정부가 한 18% 정도 안전판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민영화를 시키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전기선이 굉장히 국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양상선도 좀 도산된 경험이 있고 또 한진해운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도 이게 전기선은 그래도 국가가 후견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 생각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대만의 3사가 우리보다 선봉량이 지금 3배 이상 되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TSMC가 이미 삼성전자 누른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몰랐었거든요. 아니 대만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 반도체가. 해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뭔가 좀 더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혹자들은 HMM을 인수하는데 자꾸 몸집이 커지면은 인수하기 어렵다. 이런 말만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몸집이 큰 대로 건실하게 만들어서 제값을 받고 팔면 되는 거고 또 제값 주고 사면은 그만큼 경쟁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선복을 좀 빨리 좀 이익잉여금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에 유보된 캐시를 좀 많이 좀 써서 좀 선대 확보를 하는 게 좋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체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은 연구체가 지금 197회분이 만약에 18% 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대로 가져가고 매각을 해도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꼭 뭐 18%다 뭐 20%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이런 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운 산업이 그냥 이런 우물가에 내놓는 애처럼 내놔 수는 없다. 그것은 해운 산업이 전망력과 후방력과 또 수출입 무역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분도 갖고 뭐 이렇게 지원도 하면서 또 이렇게 뭐 해줘야지 그냥 사계획 그냥 덜렁 맡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더 큰 또 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HMM은 뭐 인수 주체를 여러 분야로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아마 산업은행이나 해양지능공사에서는 아직은 매각할 때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보고. 제가 요 부분에서 한번 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HMM이 우리가 신조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신조를 뭐 12척, 8척 하고 이렇게 또 뒤에도 주가 또 발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싼 가격에 들어갈 때 싼 가격에 배가 또 건조되었고 또 이제 연료 소모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다른 선사들하고 경쟁해도 충분하다. 이제 과거에는 선대 자체가 경쟁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경쟁하기에 충분한 그런 이제 상태다. 그래서 뭐 HMM이 앞으로도 뭐 괜찮을 거다. 다만 이제 그 선대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제다. 근데 이제 영업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스팟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봤습니다만 양밍하고 HMM이 영업이 제일 높아요. 그 말은 이제 이제 스팟이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이제 선복이 부족할 때는 스팟이 운임이 많이 오르지만 앞으로 또 선복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또 불경기가 왔을 때 해운의 입장에서 그때는 이제 스팟의 운임이 왕창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 운송 계약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미주 가는 게 뭐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좀 화주들께서도 우리 전기선사들 많이 좀 활용해서 한 50%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조양상선이 있을 때는 미주 가는 화물이 50%를 우리 전기선사들이 실어 날랐거든요. 지금은 20% 정도, 지금 떨어져서 15% 뭐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도 좀 더 많이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지금 SM 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작게 있습니다만 저것도 좀 또 키워가지고 우리 좀 원양 전기선사가 이제 좀 더 안정화되어서 우리 화주들한테 좋은 서비스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우리 글로벌 선사 탑 10을 놓고 보면은 머스크라든지 하박 로이드라든지 이런 좋은 회사들은 장기 운송 계약, SC 계약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높다 보니까 어떤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어도 운임이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적은데 우리 HMM은 워낙 스팟 레이트, 즉 SCFI에 기준하는 현물 운임 쪽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복이 타이트하든지 부족할 때 돈을 엄청 벌어주는데 반대로 시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복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출항할 때마다 이제 약간 소속률을 뭐 이렇게 90% 가야 되는데 나중에 뭐 60% 떨어졌다 이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SC 계약을 많이 한 머스크나 합박은 소속률이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속률이 너무 들락날락거리니까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소속률을 못 채워가지고 나중에 고정비 커버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HMM이나 SM9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우리가 미주항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 대한항공도 비슷하거든요. 항공도. 근데 이제 이게 글로벌 선사를 보면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7개 항로를 나눠가지고 글로벌 커버리지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보면은 유럽 항로, 동아시아 유럽, 동아시아 미주 항로, 또 중남미 항로, 중동 항로, 아프리카 이렇게 다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물론 HMM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동남아 항로 있고 다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이게 투자하고 뭔가 집중해서 영업하는 것은 결국은 미주 항로가 1위고 유럽 항로가 2위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미국의 어떤 경제 규제
어떤 해운 물류에 대한 규제라든지 어떤 미국의 이런 니어쇼링이라든지 아니면 리쇼링이 있을 때 우리가 그쪽 물량이 줄면은 직접 타격이 입는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제 앞으로 뜨는 시장이 어디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동남아 항로하고 중동. 그리고 향후에 이제 중남미 쪽이 조금 이제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쪽을 좀 영업을 좀 하고 좀 분산을 시켜서 좀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